2차 전지 붐에 올라탄 K기업은 곧장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몽골의 광산 지분을 취득하여 안정적인 핵심 광물 소재의 확보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광물의 재령 가공에 관련한 현지 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몽골 광산 회사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 하나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공시의 주 내용은 몽골의 광산 회사 지분 60%를 인수하기 위해 MOU를 맺었다는 것. 특히 향후 3년간 매년 4천억 원 이상의 매출액이 예상된다고 공시했습니다. 보도자료엔 광산의 추정 가치가 118조 원, 리튬은 70조 원이라고도 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시간외에서 굉장히 지금 강한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외에서 상한가네요. 네, 상한가인데 광물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리튬과 관련된 이슈를 또 한 번 탈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K사의 공시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런 신규 시설 투자나 광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투자를 하기로 했고 계약 기간이나 계약 금액 정도 명시하는 수준으로 합니다. 향후 3년 추정 수익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해서 공시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회사가 또 공식적인 채널에서 공시를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K사는 1년 4개월 뒤 예상 매출액 4천여억 원을 66억 원으로 정정 공시했습니다. MOU는 그냥 서로 간에 앞으로 이런 말 그대로 이해관계를 기술한 문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이런 이슈를 터뜨리고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공시를 많이 하죠. 뉴스도 많이 내고. 실제적으로 예상 추정량이라는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애초에 추정이 잘못됐거나 누가 봐도 최초의 공시의 의도를 의심해 보기에 충분하죠. 심지어 실제 매출액은 20억 원에 못 미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4천억이라는 숫자를 제시하셨을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 같은 게 있어야 그런 숫자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데이터는 있는데 네.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영업 기밀상이니까요. 회사의 어찌 보면 회사의 그 숨어 있는 그 가치인데 그거를 보여드릴 수는 없죠. 과연 몽골 광산의 실체는 무엇일까? 직접 몽골로 향했습니다.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광산이 있는 도르노고비 지역까지는 차로 14시간가량 이동해야만 합니다. 여기가 50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3시 전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지금 7시가 넘었는데 절반 조금 더 왔네요. 포장도로를 벗어난 뒤로는 차량이 모래에 빠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간이 더 지체됐습니다. 광산으로 향하는 마을에서 광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сайн байна уу? Танасаараа юу та Монлагэд компани талаар юу сонсч ирсэн үү? Тэгээ одоо та нөхдөд нүүр тоолж ингэж ярьж өөрснөө би чинь Монлаг Солонгосын ардам Солонгосын хөрөнгө оруулалтын компани байна гэж ойлголоо шүү дээ. Мөн. Нодны шүү дээ. Инжлээс л ер нь нөгөө нүүрс мөрсийн зарим компаниудаар зогсоод нөгөө том шийдэр нэг явахгүй болчиход байгаа болохоос явах нь цөөрчөд байгаа ер нь. 장장 17시간이 걸려 도착한 광산. 한국과 몽골 기업의 합작회사라는 간판 아래 굳게 잠긴 철문이 눈에 띕니다. 철문 너머론 드넓게 펼쳐진 노천 광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인 장비나 광부 한 명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잠시 뒤 어디선가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태양 하늘 스케치. 사측은 적자가 누적돼 재정비를 위해 일시 중단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기 위해 K사와 합작한 몽골 법인을 찾았습니다. KBS 쪽에서 이렇게 지주하러 왔는데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좀 나가세요. 제작진은 광산 진행 과정에 대해 알고 있다는 관계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산의 경제성에 대해선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걸까? 광산에 가서 몇 군데 포인트를 고르는 거예요. 리튬이 함유돼 있을 것 같은 돌들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땅속을 한번 찔러보는 거죠. 찔러봐서 검체 시료에 대해서 리튬 함량이 얼마인지 그거 조사해주는 서비스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보시라 그랬는데 아니요, 저희 그럴 시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거치면 너무 느려지지 않냐. 대신 K사가 광산에서 캐낸 돌을 한국에 보낸 적은 있다고 했습니다. 돌들을 캐내가지고 200kg를 보냈잖아요. 한국에다 보내서 텅스텐이 얼마나 되고 리튬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하고 싶다. 돌을 막 마음대로 못 보내요. 몽골법에 의해선. 굉장한 행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수출입 절차. 그게 23년 6월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확인 결과 K사가 광물을 한국으로 보낸 건 공시한 지 약 한 달 뒤, 본계약 체결 바로 전날인 6월 7일이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광산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걸까? 오랫동안 해외 리튬 광산을 탐사해온 한 개발업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까 보신 거에서 리튬이 어떤 거냐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리튬이고요. 네. 몽골 광산의 경우 리튬 함량부터 재련 장소, 그에 따른 운송비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리튬 채굴권조차 없는 폐철광석 광산을 마치 리튬 광산인 양 홍보한 것부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얘네가 만약에 철광석을 캔다? 그럼 이해를 해요. 왜? 기존의 애들이 조사를 했고 기존 애들이 캐왔고 그 설비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철광석만 캐내면 돼. 리튬이다? 최소한 3, 4년 정도 전에는 이미 다 인력들이 가서 발로 다니면서 탐사를 했었어야 돼요. 취재 도중 K사의 내부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제보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공시가 나오고 떠들고 한 1년 있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실제 우리가 말하는 본격적인 분석은. 품질의 분석값이 나와 있어야지 가치가 있다 없다 그리고 이 정도 판매를 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하고 내부 논의하고 공시가 아니라 공시 먼저 내고 분석하고 내부 논의하고 거꾸로 된 거죠. 지난해 9월 K사는 또 다른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2차 전지 생산업체인 부산기업이 첫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마이애미에 본사를 둔 미국의 한 회사와 2차 전지 총판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6년간 2조 3천억 원대 규모라고 했습니다. 장중에 나온 공시에 주가는 13%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이번엔 해당 회사에서 800억 원대 발주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차 인도 시기는 지난 4월 말이었습니다. 이는 과연 지켜졌을까? 나노텍 이런 데랑 공급 계약이 됐는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나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만 하고 있고요. 그 정도 수주를 받았으면 빨리 생산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독려를 하거나 이렇게 좀 재촉을 할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좀 많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죠. 지난해 12월에 공시를 내고 올해 4월 말부터 납품을 하겠다 했는데 하나도 인도를 안 했잖아요. 지금 재고는 100만 셀 이상 쌓여 있거든요. 그럼 주면 되잖아. 주면 되는데. K사가 계약한 미국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벤처기업이라 제대로 된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튜브 계정엔 자사 홍보 영상 6개가 전부입니다. 그나마 2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 마지막입니다. 총판 계약을 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를 확인하려면 그 총판권을 받은 회사의 과거 이력을 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100억 매출하던 사람이 수천억을 팔겠다 하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납득하기 힘들죠. 규모나 업력 면에서 그만한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이 추정치가 다소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 K사와 총판 계약을 맺은 미국 본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안내된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입주사들의 명패 중에선 나노테크 에너지란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Actually, we are looking for Nanotech Energy. Who? Nanotech Energy. Okay. They're not here at this time, actually. Isn't this their office? Because I heard that this is headquarters. No, we have many companies here in offices. It's not just one. This is core Yeah. space. Yes, I can't give you any more information, but yes, they're a client of ours and they have an office. But they're not here at the moment. 어떻게 된 일일까? 회사 대표 번호와 메일, 관계자 등 다방면으로 연락을 취해봤지만 연락도 답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노테크사와 관련해 눈에 띄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년 전 한 회사가 나노테크사와 공급 협의를 발표해 주가가 올랐던 것. 공교롭게도 이 회사는 지난 19일 상장 폐지됐습니다. 그 나노텍 같은 경우에 벤처 회사잖아요. 재무제표도 안 나오고 이제 공시하셨을 때 2조 4천억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과연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인가? 나노텍이 현재 그렇게 공식적으로 대규모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공장을 준공해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생산을 했었으면 가져갔을 건데 지금 우리가 공장이 지연되면서 지금 그쪽하고도 계약이 지연된다라는 건 제가 알고는 있어요. 취재가 한창이던 지난 7일 추정 60분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소액 주주들의 호소문이라고 했습니다. KBS 추정 60분 제작진이라고 하면서 주식과 관련해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가 저거 보면서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저렇게 자빠지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금감원에서 유상증자를 불허하는 태클을 걸어서 저래서 자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 종목에 묶이게 된 거고요. 제작진들한테 전화를 해서요. 좀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사느냐 죽느냐 그런 어떤 과정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짓 공식이 있다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해할 수도 있다고. 정말 이렇게 지원해주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기업인데 저희 주주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거죠. 지금 과도하게 금감원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후로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와 메일이 쇄도했습니다. 막가파시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면 한국건설 정은모 이사장은 주식기를 불성실 공시 등으로 인한 벌점 누적과 감사 의견 거절로 거래 정지가 된 상황이지만 주주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